안녕하세요. 이번 학기 교육 방법 및 교육공학 강의를 맡은 강영순입니다. 즐거운 휴식 시간 되셨나요? 오늘 배울 내용은 제4장 교수 설계 이론입니다. 앞서 1부에서는 제4장 교수 설계 이론의 첫 번째 내용 교수 설계의 이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2부에서는 1부에 이어서 두 번째 내용 교수 설계 이론과 세 번째 내용 체제적 접근의 교수 설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부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4장의 두 번째 내용 교수 설계 이론은 1. 라이겔로스의 정교화 이론, 2. 메릴의 내용 요소 제시 이론, 3. 가네의 교수 설계 이론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교수 설계 이론은 대부분 행동주의와 인지주의적 접근에서 규명된 학습 원리를 바탕으로 삼았습니다. 수업을 설계하는 데 필요한 원칙들은 수업의 과정과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들 이론은 교수자 중심의 교수 설계 이론에 해당됩니다. 대표적인 교수 설계로 라이겔로스의 정교화 이론, 메릴의 내용 요소 제시 이론, 가네의 교수 설계 이론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라이겔로스의 정교화 이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라이겔로스의 정교화 이론은 수업 내용을 조직화하는 전략을 제공합니다. 정교화 이론은 수업 내용의 전체적 윤곽 또는 정수를 제시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점차 구체화합니다. 세분화되면서 이미 제시되었던 기초 내용을 정교화시키는 교수 설계 이론입니다. 교수님, 라이겔로스는 왜 정교화 이론을 제기했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기존의 교수 이론은 학습 목표와 교수 방법에는 집중했지만 학습 내용을 어떤 순서와 구조로 제시해야 하는가에 대한 전략은 부족했어요. 그러면 학습자들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겠네요. 맞아요. 학습자들은 세부 지식만 단편적으로 배우고 전체 구조 속에서 그 지식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정교화 이론이 나온 건가요? 그렇습니다. 라이겔로스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용을 단순에서 복잡으로, 구체에서 추상으로, 전체에서 부분으로 제시하는 계열화 원리를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먼저 큰 그림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점차 세부 내용을 정교하게 다루는 방식인가요? 정확해요. 이게 바로 정수에서 구체화해로, 정교화해로 이어지는 구조예요. 이렇게 하면 학습자가 전체 윤곽을 먼저 이해하고 점차 깊이 있게 배워나가면서 학습 효과와 전이 가능성을 높일 수 있죠. 그렇다면 라이겔로스는 어떤 방법으로 정교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본 것일까요? 그의 전략은 어떤 것일까요? 아래에 라이겔로스가 제시한 정교화 전략 7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정교화된 계열 전략입니다. 이 전략은 학습 내용을 배열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일반적인 것에서 세부적인 것으로, 추상적인 것에서 구체적인 것으로 나아가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처음부터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세부적인 내용을 접하지 않고 점차적으로 난이도를 높여가며 지식을 구조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리를 배울 때 처음에는 칼 사용법이나 재료 다듬기처럼 기본적인 기술을 배우고 이후에는 여러 재료를 조합하여 복잡한 요리를 만드는 과정을 배우는 방식과 같습니다. 둘째, 선수학습 계열 전략입니다. 어떤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지식이나 개념이 있습니다.
이 전략은 학습 전에 반드시 필요한 선수학습 내용을 미리 제시하여 새로운 내용을 원활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자전거를 타는 법을 배우기 전에 먼저 균형 잡는 연습이나 보조바퀴 없이 페달을 밟는 연습을 하는 경우와 같니다. 셋째, 요약자 전략입니다. 요약자는 학습 단원의 끝에서 제공되는 간단한 정리나 참고 자료를 말합니다. 학습자가 배운 내용을 장기 기억 속에 잘 정착시키고 전체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돕는 기능을 합니다. 교과서의 정리하기 부분이나 단원 말미의 핵심 개념 정리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는 단순히 반복이 아니라 학습자가 학습 내용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넷째, 종합자 전략입니다. 새롭게 학습한 내용과 기존에 학습한 내용을 연결하여 전체적으로 통합하는 전략입니다. 개별 아이디어들이 단순히 나열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관련성을 지니며 하나의 체계로 엮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회과에서 경제 단원을 학습할 때 생산 분배 소비라는 세 가지 개념을 각각 배우고 난 뒤 이를 전체 경제 순환 구조 속에서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방식이 해당됩니다. 다섯째, 비유 전략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익숙한 개념이나 경험과 연결해 이해를 촉진하는 전략입니다. 학습자는 낯선 개념을 직접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때 친숙한 상황과 비교하여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전기의 흐름을 물의 흐름에 비유하거나 컴퓨터의 기억 장치를 인간의 기억에 비유하는 방식이 학습 효과를 높입니다. 여섯째, 인지 전략 활성자 전략입니다. 이는 학습자가 단순히 내용을 암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습 내용을 효과적으로 다루는 방법을 익히도록 돕는 전략입니다. 즉, 학습자가 어떤 주제를 공부할 때 적절한 사고 전략이나 학습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긴 글을 학습할 때는 요약하기, 비교하기, 도표로 정리하기 등의 학습 방법을 제시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일곱째, 학습자 통제 전략입니다. 이 전략은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 과정의 주체가 되도록 돕는 방법입니다. 학습자는 어떤 내용을 어떤 순서로, 어떤 방법을 통해 학습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헬스장에서 운동을 할 때 개인이 오늘은 러닝머신으로 유산소 운동을 먼저 할지 아니면 근력 운동을 먼저 할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학습 경로를 설계한다는 점에서 자기주도 학습의 핵심 원리와 연결됩니다. 정리하면 라이겔로스의 7가지 정교화 전략은 학습 내용을 체계적으로 조직하는 동시에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이해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수 설계의 핵심 도구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4장 두 번째 내용 교수 설계 이론의 첫 번째 내용 라이겔로스의 정교화 이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메릴의 내용 요소 제시 이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이론은 학습 내용과 학습 수행을 중심으로 짠 교수 전략입니다. 학습 내용에는 사실, 개념, 절차, 원리가 포함되고 학습 수행에는 기억, 활용, 발견이 포함됩니다. 메릴이 제시한 내용 요소 제시 이론은 학습 내용과 학습 수행을 동시에 고려하여 교수 전략을 설계하는 체계적인 방법입니다. 이 이론의 핵심은 두 가지의 차원, 즉 학습 내용과 학습 수행을 결합하는 데 있습니다. 즉, 어떤 내용을 어떤 수준으로 가르칠지를 체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메릴의 학습 내용은 주로 무엇을 배우는가의 질문에 해당되는 사실,
개념, 절차, 원리 등 4가지의 내용을 탐구합니다. 메릴의 학습 내용은 다음의 4가지를 배웁니다. 첫째, 사실을 확인합니다. 이름, 날짜, 장소, 사건 명칭과 같은 단편적인 정보가 사실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면 세종대왕은 1443년에 훈민정음을 창제하였다. 와 같은 사실을 말합니다. 둘째, 개념을 정의합니다. 개념은 공통된 속성을 기준으로 사물을 분류하거나 추상화한 관념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삼각형, 포유류, 민주주의 같은 것들이 개념에 해당됩니다. 셋째, 절차를 연구합니다. 절차란 일정한 순서에 따라 행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에 프로그램 설치하기, 요리 레시피 따라하기와 같은 것들은 일정한 절차에 따라 완성해야만 합니다. 넷째, 원리를 탐구합니다. 원리란 어떤 현상이나 사실의 인과관계, 상호 관련성을 설명하는 법칙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수요와 공급의 법칙, 뉴턴의 운동 법칙과 같이 불변의 원리나 패턴이 있은 것을 말합니다. 메릴의 학습 수행은 주로 어떻게 배우는가의 질문에 해당되는 기억, 활용, 발견 등 3가지의 내용을 탐구합니다. 학습자는 주어진 내용을 단순히 기억하는 것에서 나아가 실제로 활용하거나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습 수행 수준은 기억, 활용, 발견 3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제시된 사실, 개념, 절차, 원리를 그대로 기억하고 재생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역사 시험에서 연도를 암기하여 답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활용하는 것입니다. 학습한 개념, 절차, 원리를 실제 상황에 적용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수학 공식을 활용해 문제를 푸는 것, 요리법을 실제로 따라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발견하는 것입니다. 기존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개념, 절차, 원리를 찾아내는 능력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과학자가 새로운 법칙을 발견하거나 학생이 스스로 문제 해결 방법을 고안하는 것입니다. 위의 2가지 차원을 결합하면 학습 목표를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기억 단계에서는 사실, 개념, 절차, 원리를 단순히 기억하는 수준을 목표로 합니다. 활용 단계에서는 개념, 절차, 원리를 실제 문제 상황에 적용합니다. 발견 단계에서는 기존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개념, 절차, 원리를 찾아내는 창의적 사고가 요구됩니다. 정리하면 메릴의 내용 요소 제시 이론은 무엇을 배우는가의 내용과 어떻게 배우는가의 수행을 결합하여 교수 전략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틀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교사는 학습 목표에 따라 사실을 단순히 기억하게 할 것인지, 개념과 원리를 실제로 활용하게 할 것인지, 혹은 새로운 개념과 절차를 발견하게 할 것인지를 명확히 구분하여 수업을 조직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4장 2번째 내용 교수 설계 이론의 2번째 내용 메릴의 내용 요소 제시 이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간해의 교수 설계 이론은 1. 5가지 학습성과 영역, 2. 9가지 교수 사태 2가지 측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 간해는 왜 학습성과와 교수 사태 2가지에 주목했을까요? 간해는 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교수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이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학습성과는 학습자의 내적 조건, 교수 사태는 교수자의 외적 조건을 보여주는 틀입니다. 먼저 간해의 학습성과 영역에 관한 설명을 살펴보겠습니다. 간해는 학습이 결과적으로 5가지 영역의 능력으로 나타난다고 정리했습니다. 각 영역은 고유한 학습 조건을 필요로 하며
이에 맞는 교수 전략이 처방되어야 합니다. 첫째, 언어 정보는 단순 사실, 명칭, 진술 등을 기억하고 재생하는 능력입니다. 행동 목표는 암송하기, 진술하기, 요약하기 등 정보의 전달입니다. 예를 들어 한글은 세종대왕이 창제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거나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지적 기능은 기호와 상징을 사용해 환경과 상호작용하고 개념을 형성하고 절차를 적용하는 능력입니다. 행동 목표는 변별하기, 확인하기, 분류하기, 산출하기입니다. 예를 들어 도형을 삼각형과 사각형으로 분류하거나 수학 공식을 적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셋째, 인지 전략은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과 사고 과정을 조절하여 학습을 통제하는 능력입니다. 행동 목표는 학습 방법을 창안하거나 채택하는 등 학습 관리입니다. 예를 들어 시를 외울 때 첫 글자를 이용해 암기하는 새로운 방법을 스스로 고안하는 것입니다. 넷째, 운동 기능은 신체적 동작을 유연하고 정확하게 조직하여 수행하는 능력입니다. 행동 목표는 실행하기, 시범을 보이기입니다. 예를 들어 줄넘기를 실제로 해내는 것, 피아노 곡을 연주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태도는 특정 대상이나 사건에 대해 긍정적, 부정적 반응을 선택하는 내적 경향성입니다. 행동 목표는 선택하기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흥미에 맞는 동아리 활동을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간해의 교수 사태에 관한 설명을 살펴보겠습니다. 수업의 전개에 따른 9가지 수업 사태는 1. 도입 단계, 2. 전개 단계, 3. 정리 단계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간해의 교수 사태에서 첫 번째 도입 단계는 학습 준비 과정에 해당합니다. 도입 단계는 1. 주의 집중, 2. 수업 목표 제시, 3. 선행학습 상기, 3가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주의 집중 단계에서는 학습자의 흥미를 자극하고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극을 제공합니다. 이를 위해 시청각 자료를 제시하거나 흥미로운 질문이나 사례, 일화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다음으로 수업 목표 제시 단계에서는 학습자가 수업의 목적과 기대되는 성과를 미리 알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목표가 명확할수록 학습자는 수업에 대한 동기를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며 학습이 끝난 후 자신이 무엇을 성취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행학습 상기 단계에서는 이전에 학습한 내용을 떠올리게 하여 새로운 학습과 연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학습자가 이미 습득한 지식이나 경험을 기반으로 새로운 내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즉, 선수학습은 현재 학습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기반이 됩니다. 간해의 교수 사태에서 두 번째 전개 단계는 수행 과정에 해당하며 4. 학습 내용 제시, 5. 학습 안내 제공, 6. 연습, 7. 피드백 제시의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전개 단계는 학습자가 실제로 지식을 습득하고 수행해보는 과정으로 총 4가지 절차로 구성됩니다. 먼저 학습 내용 제시 단계에서는 학습자가 배워야 할 지식이나 기술을 구체적으로 제공합니다. 이때 단순한 설명만이 아니라 예시, 시범,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학습자가 새로운 내용을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학습 안내 제공 단계에서는 학습자가 제시된 정보를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조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과정은 흔히 비계라고 불리며 학습자가 인지적 구조를 형성하고 새로운 지식을 기존 지식과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는 연습 단계입니다.
학습자는 배운 내용을 실제로 수행해 보면서 자신의 이해를 검증하고 수행 과정을 통해 학습 내용을 더욱 깊이 있게 내면화합니다. 이는 단순히 듣고 보는 것에서 나아가 직접 행위를 통해 학습을 강화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마지막으로 피드백 제시 단계에서는 학습자의 수행 결과에 대해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자신의 수행이 얼마나 정확했는지 확인하고 잘한 점과 부족한 점을 인식하여 개선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학습자의 성취를 강화하고 이후 학습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간의 교수 사태에서 세 번째 정리 단계는 학습 전이 과정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 정리 단계는 학습 전이를 촉진하는 과정으로 학습자가 수업을 통해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확실히 정착시키고 새로운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단계입니다. 먼저 형성평가 단계에서는 학습자가 설정된 학습 목표를 달성했는지 확인합니다. 단순히 정답을 맞추는 수준을 넘어 학습자가 배운 기능이나 지식을 일관성 있게 수행할 수 있는지를 검증합니다. 이를 통해 교사는 학습자의 성취 수준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전이 증진 단계는 학습한 지식과 기술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고 새로운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위해 복습 활동을 제공하거나 다양한 문제 상황에 적용해 보는 연습 혹은 일반화 훈련과 같은 방법이 활용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습자는 단순히 배운 내용을 기억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제 생활이나 다른 과제에서도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간의 교수 설계 이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제4장 두 번째 내용 교수 설계 이론의 내용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제적 접근의 교수 설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교수 설계란 효과적인 수업을 위해 목표, 내용, 방법, 평가를 체계적으로 계획하는 절차입니다. 수업을 하나의 체제로 보고 교사학습자 내용, 방법, 매체 환경 등의 요소를 상호 의존적으로 조직하여 목표 달성에 맞게 운영합니다. 핵심은 체제적 접근으로 모든 요소를 유기적으로 통합해 단계적으로 전개하는 전략적 과정입니다. 그럼 왜 교수 설계에서 수업을 체제적 접근으로 바라보아야 할까요? 수업 설계에서 체제적 접근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목표 중심의 설계를 합니다. 수업은 처음부터 학습자가 수업을 마친 뒤 무엇을 알고 무엇을 할 수 있어야 하는지를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즉, 목표 달성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체제적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둘째, 구성 요소를 적합하게 활용합니다. 교사, 학습자, 학습 내용, 매체 등 수업 체제의 구성 요소들은 단순히 나열되는 것이 아니라 학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서로 적합하게 조직되고 전략적으로 실행되어야 합니다. 셋째, 지속적인 평가와 개선이 필요합니다. 수업 설계는 한 번의 계획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 실행 과정에서 평가를 거치고 필요하면 수정과 보완을 반복함으로써 점차 완성도를 높여가는 실험적이고 순환적인 과정입니다. 이상으로 체제적 접근의 교수 설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5주차 과제는 본인이 정한 프로젝트 주제 관련 사례 3개를 찾고 그 사례 분석합니다. 과제 예시는 2주차 과제란의 PDF 첨부 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